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워크북 1분 컷 죄송합니다. 네, 부끄러운 모습 27회 1분 컷 특강을 시작을 할 건데요. 벌써 330문제 중에 200문제를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길을 거쳐왔는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 이번에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가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 202번입니다. 네, 202번.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업 광고는 약간 표현 중에 약간 좀 덜 보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 광고에 있어서 비례 원칙을 심사를 할 때 피해 최소성 원칙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것인지 정도로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인데요. 자, 국가가 이렇게 우리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의 전부 거부 방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없었다 그랬죠. 이런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인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에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권이라는 게 뭘 해달라, 방해하지 마, 나를 간섭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건드리지 마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뭐 만들어주세요, 전부 거부 방법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그렇죠?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인데 여기 키워드입니다.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그 후원회라는 것을 개인만 들 수 있고 정당에게는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고 4번인데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러한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비춰봤을 때 그 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이 이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203번 문제 한번 보죠. 네, 짧은 문제네요. 자, 203번의 1번은 바로 위헌 키워드가 나오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게 헌법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여명 8088 판례인데요. 식품이나 식품의 이런 용기나 포장에 음주 전후나 숙취 해소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금지하는 것이니까 헌법이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일단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인데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그러한 방송을 하면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근데 자기가 방송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못하게 하니까 내 기본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도 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봤던 전부 거부 요거만 우리가 언론 출판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쉽게 날로 먹는 건 아니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204번 1번 보시면 TV 방송도 당연히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인데 국가가 개인의 표현을 규제를 해요. 그러면 내용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이 되겠죠. 근데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형태가 문제가 되는데 그 형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제한이 가능하다. 왜냐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공익성의 이유로 폭력을 것이 가능하다. 3번인데요. 신문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 그러니까 더 제한을 해야 되는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이 더 영향력이 큽니까? 신문이 더 영향력이 큽니까? 방송이 더 영향력이 커져. 그래서 방송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신문보다 더 규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바뀐 거예요. 신문이랑 위치랑 바뀐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선거운동의 자유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된다. 쉽게 찍을 수가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205번으로 넘어가죠. 뭐 알 권리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중요한 말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청구권적 성격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 아까 봤던 지문이다. 2번인데요. 이 알 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 권리예요. 즉 헌법에서 직접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랬을 때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21조에 있어서 직접 보장될 수 있다. 비슷한 걸로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3번인데요. 3번은 위험 키워드 잘 딴 다음에 보세요.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잘 풀어야 됩니다. 알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긴 하지만 무슨 기본권이랑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직업의 자유랑은 관련이 없다 그랬죠. 제한조차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되겠고요. 알 권리를 침해하는데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였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뭐 이런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해야 되고 적어도 직접의 의무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아마 틀린 문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면은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6번. 자, 아까 나왔던 비슷한 지문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중복 지문을 최대한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알 권리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긴 맞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냐? 다각도로 틀렸어요. 왜냐면 알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고 자유권의 기본권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랑 표리일체 관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디귿인데요. 자, 우리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랑 관련있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인정이 되고 자기랑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는 오지랖의 문주이기 때문에 자기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우리가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국회 회의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 기밀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야 되지만 알 권리라도 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감한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요. 그래서 하나 틀렸죠. 그래서 몇 개냐? 2개죠. 1개죠.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 조심하세요. 겨우 1개라고 골라놨는데 막 이런 거 찍거나 뭐 이런 거 찍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특히 옳은 걸 고르라고 해가지고 4개 찍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207번. 자, 우리 21조 1항과 2항은 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서 하는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절대적 금지예요. 법률로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좀 어려운 지문이고. 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말 그대로 사전에 검열하지 말라 원칙이지 공개한 뒤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인데요.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이 금지하는 사전의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인데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겠다. 표현물에 제출 의무가 있어야 되고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심사 절차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을 금지하거나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면 좋겠죠. 1번이 답입니다. 208번. 자, 위험 키워드죠. 의사협회 사전심의제도 헌법 위배가 됩니다. 여기서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뭐 대한한의사협회, 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당연히 방송의 자유가 포함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맞고 디귿 21조 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뭐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 리을. 자, 등급 분류 무슨 제도가 보입니까? 그냥 등급 분류 제도가 아니라 등급 분류 보류 제도가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강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8번까지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마무리되었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원 문제도 조금 언급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몇 명을 뽑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내 자리는 있는 거 아닌가? 몇 명을 뽑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 몇백 명 정도를 뽑는다. 여경 분들한테는 조금 뭐 크게 인원수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한두 명 아니면 뭐 10에 달 자리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백 명 정도가 TO가 있는 시험이고, 뭐 법학경채라든지 뭐 조그만 TO를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극을 받는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멘탈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주 한 잔 한 다음에 자고 그러면 또 내일 공부도 못하니까 오늘 조금만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